충주시의 아침은 언제나처럼 평화로웠다. 등굣길의 자전거 소리, 골목골목에서 피어오르는 갓 지은 밤 냄새, 그리고 작은 가게들을 오가는 노인들의 한가로운 발걸음이 도시의 일상을 그려내고 있었다. 하지만 그날 이후로 모든 것이 달라졌다. 은하는 5살의 여린 소녀였다. 맑은 눈동자와 조용한 미소를 가진 아이였지만 지금은 그 눈빛 속에 무거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도시 저수지 근처에서 홀로 발견되었을 때 그녀의 옷은 살짝 젖어 있었고 겉보기에는 아무런 상처도 없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은하는 단 한마디의 말도 하지 않았다. 처음에는 모두가 충격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라고 믿었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고 몇 주가 흘러도 은하의 입술은 굳게 닫혀 있었다. 전문의들은 선택적 함구증이라는 진단을 내렸지만 그 이면에는 더 깊은 무언가가 숨어 있는 듯했다. 은하의 침묵은 단순한 트라우마 이상이었다. 그녀의 몸짓, 시선, 그리고 끊임없이 그리는 그림들 속에는 어떤 패턴이 있었다. 특히 맑은 하늘 아래 검은 장갑을 낀 남자의 모습이 자주 등장했고 이는 그녀를 돌보는 이들의 주의를 끌기 시작했다. 그때 미란이라는 동물 매개 치료 전문가가 부산 K9 부대에서 은퇴한 독일 셰퍼드를 데리고 왔다. 하루라는 이름의 이 개는 터널 붕괴 현장에서의 구조 임무 중 심각한 부상을 입어 옆구리에 큰 흉터가 남아있었다. 거의 폐기될 뻔했지만 미란은 하루의 특별한 감수성을 믿었고 트라우마를 겪은 아이들을 위한 치료견으로 훈련시켰다. 은하가 처음 하루를 만났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몇 주 동안 움직임이 없던 그녀의 눈동자에 처음으로 생기가 돌았고 굳어있던 손가락이 조심스럽게 하루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말이 필요 없는 특별한 유대가 그렇게 시작되었다. 하루는 은하의 곁을 한시도 떠나지 않았다. 집에서도 치료 세션에서도 심지어 법원의 결정으로 긴장감 넘치는 재판정에서조차 함께였다. 피고인석에는 서민준이라는 데이터 기술 엔지니어가 앉아 있었다. 차가운 표정과 꼼꼼한 성격으로 알려진 그는 몇 주 전 어두운 벤에서 로봇 강아지를 보여주겠다며 은에게 접근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었다. 하지만 증거가 부족했다. 유일한 목격자인 노파의 증언은 불확실했고 은하의 침묵은 사건을 더욱 모호하게 만들었다. 변호인은 이 모든 것이 오해라고 주장했다. CCTV 영상도 DNA도 어떤 물리적 증거도 서민준을 사건과 연결짓지 못했다. 그러나 은하의 침묵 속에는 더 강력한 이야기가 숨어 있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어느 도시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계속 이어갑니다. 첫 번째 공판이 시작되었다. 은하가 하루의 목줄을 잡고 법정에 들어섰을 때 모든 시선이 그들에게 집중되었다. 아이는 천천히 걸었지만 마치 보이지 않는 힘에 이끌리듯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 서민준을 처음 마주했을 때 은하의 어깨가 굳어졌다. 그때까지 차분했던 하루도 갑자기 경계태세를 취했고 피고인을 향해 낮은 으르렁거림을 내뱉었다. 이는 훈련된 행동이 아니었다. 하루의 행동을 관찰하던 전문가들은 이 장면을 주의 깊게 기록했다. 판사는 궁금증을 느끼며 잠시 휴정을 선언하고 앞으로의 재판에서 하루의 출석 여부를 재검토하도록 지시했다. 결론적으로 하루의 존재는 소란을 일으키지 않고 오히려 증인에게 안정감을 준다는 평가가 나왔다. 공판이 진행되면서 새로운 사실들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유괴 시도가 있기 몇 달 전에 열린 문화축제 사진에서 충격적인 우연이 발견되었다. 군중 속에서 한 아이가 은하가 정원에서 들고 다니던 것과 똑같은 장난감을 들고 있었다. 그리고 천막 그림자에 가려 거의 보이지 않는 구석에 행사 기술 지원 배지를 단 서민준이 있었다. 그의 이름은 전에 아이들이나 학교 활동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적이 없었지만 그곳에서의 그의 존재는 경찰의 주의를 끌었다. 전문가들은 지역 자료들의 이미지를 다시 검토하기 시작했다. 연관성을 찾아내기 위해 은하의 이전 심리 상담사가 갑작스러운 가정사고로 교체된 후
새로 부임한 전문가는 아이의 그림에서 패턴을 발견하기 시작했다. 장갑을 낀 남자 외에도 목에 배지를 걸고 항상 울타리나 칸막이 근처에 있는 또 다른 인물이 반복적으로 등장했다. 감시해 산책을 하던 중 하루가 폐업한 PC방 앞에서 갑자기 멈춰 섰다. 몇 분 동안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았다. 수사관들이 그 장소를 조사했을 때 근처 놀이터를 향해 설치된 카메라들을 발견했다. 그 위치는 어린이들의 활동을 관찰하려는 목적이 아니라면 설명이 되지 않았다. 며칠 후 사건 이후 사라졌던 은하의 팔찌가 법원 청소 창고에서 발견되었다. 담당 직원은 화장실에서 발견했다고 주장했지만 그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었다. 이와 동시에 경기도 경찰은 한 지방판사의 손녀가 외딴 오두막에 숨겨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소녀는 충격 상태였지만 정해진 시간에 자동으로 재생되도록 프로그래밍된 것 같은 기계에서 계속해서 들려오는 어린이 노래에 대해 언급했다. 그 노래들 중 하나는 은하가 접근당했던 날 아침 태블릿으로 듣고 있던 바로 그 노래였다. 이런 일련의 사건들이 법정의 분위기를 더욱 무겁게 만들었다. 이 은하의 침묵은 여전했지만 그녀와 하루 사이에 이해할 수 없는 교감은 더욱 깊어져 갔다. 그들은 마치 보이지 않는 언어로 대화를 나누는 것 같았고 그 속에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진실이 숨어 있었다. 압수된 장치들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숨겨진 음성 파일들이 발견되었다. 그중 하나에는 강한 소녀들을 위한 특별한 동물들을 제안하는 남자의 목소리가 담겨 있었다. 다음 공판에서 기술적 오류로 또는 많은 사람들이 우연이 아니라고 믿는 사건으로 그 음성의 일부가 법정 스피커를 통해 재생되었다. 하루는 즉시 일어섰고 옆에 앉아있던 은하는 얼어붙었다. 그녀의 손가락이 하루의 흉터를 만졌다. 이전에도 그랬던 것처럼 또 다시 하나의 패턴이 관찰되었다. 절대적인 경계태세. 법정의 긴장감은 거의 만질 수 있을 정도였다. 손녀의 최근 구출 소식에 정서적으로 동요된 판사는 수사 범위를 개별 사건을 넘어 확대하도록 허가했다. 특별한 과거가 없는 기술자로만 여겨졌던 서민준의 존재는 이제 더 큰 무언가의 중심 조각으로 떠오르기 시작했다. 새로운 치료사는 은하가 특정 소리를 들을 때나 특정 사람들이 다가올 때 손가락으로 작은 동작을 한다는 것을 알아차렸다. 하루는 이러한 동작들에 상응하는 행동을 보였다. 자세를 굳히거나 시선을 고정하거나 낮게 으르렁거리거나 공간을 막아서듯 앉았다. 신체 언어와 동물 심리학 전문가들은 둘 사이에 형성된 일종의 코드를 해석하기 시작했다. 그림에 대해 물었을 때 은하는 단지 표정 없이 그것들을 책상 위에 쌓아둘 뿐이었다. 하지만 그중 하나가 특히 주목을 받았다. 두 남자를 그린 그림이었는데 한 명은 장갑을 끼고 있었고 다른 한 명은 배지를 달고 있었다. 얼굴은 없었고 단지 어두운 형체뿐이었다. 얼굴이 없다는 점이 가장 불안감을 주는 요소였다. 수사관들은 폐업한 PC방에서 발견된 카메라들과 관련된 더 많은 증거를 찾아내기 시작했다. 카메라들은 단순히 놀이터를 향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정교한 움직임 감지 시스템과 연결되어 있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이 시스템이 특정 시간대에 특정 장소를 집중적으로 감시하도록 프로그래밍 되어 있었다는 점이었다. 은하의 팔찌가 발견된 법원 청소 창고에 대한 추가 조사에서는 더 많은 의문점이 제기되었다. 창고 안쪽 벽에서 발견된 미세한 긁힘 자국들은 마치 누군가가 그곳에 오랫동안 갇혀 있었던 것처럼 보였다. 그리고 바닥 구석에서는 은하가 그린 그림들과 비슷한 스타일의 낙서가 발견되었다. 하루는 이제 은하의 그림자처럼 행동했다. 아이의 작은 손짓 하나하나에 즉각적으로 반응했고 때로는 은하가 움직이기도 전에 미리 경계태세를 취했다. 이들의 교감은 단순한 애완동물과 주인의 관계를 넘어섰다. 그들은 마치 하나의 생각을 공유하는 것처럼 보였다. 재판이 진행될수록 감정적이고 상징적인 증거들이 쌓여갔다. 법원은 침묵과
진실 사이에서 갈림길에 서 있었다. 아이와 개의 연결은 사건의 진상을 해석할 수 있는 유일한 정당한 통로가 되어갔다. 그리고 모든 것이 밝혀졌다고 생각했을 때 작은 움직임이 다시 한번 긴장감을 고조시켰다. 은하가 다시 한번 하루의 흉터를 만졌고 그녀의 입술이 미세하게 움직였다. 그녀의 손가락은 오직 하루만이 이해할 수 있는 신호를 만들었다. 하루의 반응은 즉각적이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무도 정확히 알지 못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위험은 아마도 모두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가까이에 있었다. 법원 데이터 센터에서 일하는 기술자가 이상한 접속 패턴을 발견했다. 누군가가 법원의 보안 시스템에 정기적으로 접근하고 있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접속이 항상 어린이 관련 사건이 진행되는 날에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이었다. 추적 결과 이 접속들의 일부가 서민준이 관리하던 서버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이 밝혀졌다. 은하의 새로운 치료사는 아이의 행동에서 더 복잡한 패턴을 발견하기 시작했다. 은하는 특정한 소리나 냄새에 반응할 때마다 하루에게 미세한 신호를 보냈다. 이는 단순한 두려움의 표현이 아니었다. 마치 암호화된 메시지처럼 각각의 동작이 특정한 의미를 담고 있는 것 같았다. 경찰은 서민준의 과거를 더 깊이 파고들었다. 그의 이력은 완벽해 보였지만 너무나 완벽했다. 마치 누군가가 세심하게 만들어낸 것 같았다. 이전 직장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그가 일했던 모든 도시에서 비슷한 패턴의 사건들이 있었다는 것이 드러났다. 하지만 그 어떤 사건에서도 그의 이름은 언급된 적이 없었다.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하루는 법정 안에서 특정한 동선을 반복했다. 처음에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지만 행동 분석가들은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하루는 마치 보이지 않는 지도를 따라 움직이는 것 같았고 그 동선은 은하의 그림에 나타난 패턴과 일치했다. 그러던 어느 날 법원 청소부가 은하의 그림을 보관하던 서류함 뒤에서 작은 메모리 카드를 발견했다. 디지털 포렌식 팀이 분석한 결과 카드에는 수백 개의 암호화된 파일이 들어있었다. 해독에는 시간이 걸렸지만 그 안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담겨 있었다. 여러 도시의 놀이터와 학교 주변을 찍은 사진들, 그리고 정교하게 작성된 시간표들이었다. 은하의 태블릿에서 발견된 노래가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었다. 음악 치료사가 그 노래의 패턴을 분석하던 중 특이한 점을 발견했다. 음악 속에 규칙적인 간격으로 숨겨진 소리가 있었다. 이는 일반적인 귀로는 감지할 수 없는 주파수였지만 개들은 분명히 들을 수 있는 것이었다. 하루의 과거 훈련 기록을 검토하던 중 미라는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다. 하루가 부상을 입은 터널 붕괴 사고는 우연이 아닐 수 있었다. 당시 하루는 실종된 어린이를 찾고 있었고 그 과정에서 무언가를 발견했다. 터널 붕괴는 그 직후에 일어났다. 법정에서 은하의 행동은 미묘하게 변화했다. 그녀는 여전히 말을 하지 않았지만 하루와의 교감은 더욱 명확해졌다. 그들은 마치 하나의 생각을 공유하는 것처럼 움직였다. 특히 서민준이 증언대에 설 때마다 은하의 손가락은 특정한 패턴으로 움직였고 하루는 즉각적으로 반응했다. 검사팀은 PC방의 카메라 시스템이 단순한 감시 장치가 아니라는 것을 발견했다. 그것은 더 큰 네트워크의 일부였다. 시스템은 여러 도시의 비슷한 장치들과 연결되어 있었고 모든 데이터는 중앙 서버로 전송되고 있었다. 그 서버의 위치를 추적하려는 시도는 계속해서 실패했지만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발견되었다. 서버의 운영체제는 서민준이 개발에 참여했던 것과 동일한 것이었다. 그리고 마지막 공판을 앞둔 날 밤, 하루가 법원 청사 지하실에서 특이한 행동을 보였다. 그는 특정 벽면 앞에서 멈춰 서서 계속해서 지저댔다. 조사 결과 그 벽 뒤에는 오래된 터널이 있었다. 터널은 법원과 인근 건물들을 연결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터널의 구조는 은하가 그린 그림들 속 미로와 놀랍도록 비슷했다.
법원 지하의 터널 발견은 수사에 새로운 전환점을 가져왔다. 터널 벽에는 오래된 케이블들이 설치되어 있었고 이는 최근까지도 사용된 흔적이 있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 케이블들이 법원의 보안 시스템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었다. 누군가가 법원 내부에서 은밀한 네트워크를 운영하고 있었던 것이다. 수사팀이 터널을 조사하는 동안 은하는 평소와는 다른 모습을 보였다. 그녀는 처음으로 자발적으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단순한 형체가 아닌 더욱 구체적인 장면들이었다. 미로 같은 통로, 깜박이는 불빛, 그리고 화면들이 가득한 방. 그리고 그 그림들 사이에는 항상 두 개의 그림자가 있었다. 하루는 은하의 새로운 그림들에 특별한 관심을 보였다. 특히 특정 그림 앞에서는 계속해서 낮은 소리를 냈다. 동물 행동 전문가들은 이것이 경고의 신호라고 해석했다. 하루는 마치 그림 속에 숨겨진 위험을 감지한 것처럼 행동했다. 서민준의 과거를 더 깊이 파고들수록 더 많은 의문점들이 떠올랐다. 그의 학력과 경력은 완벽했지만 동료들은 그를 거의 기억하지 못했다. 마치 그가 그림자처럼 존재했던 것 같았다. 하지만 그가 일했던 모든 도시에서 비슷한 패턴의 사건들이 발생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법원 데이터 센터의 보안 로그를 분석하던 중 또 다른 발견이 있었다. 누군가가 정기적으로 특정 시간대에 시스템에 접근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시간은 항상 은하가 치료 세션을 받는 시간과 일치했다. 더 놀라운 것은 이 접속이 법원 내부 네트워크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이었다. 은하의 태블릿에서 발견된 노래에 대한 분석이 계속되었다. 음악 치료사들은 노래 속에 숨겨진 패턴을 발견했다. 그것은 단순한 멜로디가 아니었다. 노래 속에는 특정한 주파수로 된 메시지가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 주파수는 하루와 같은 훈련된 개들이 특별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었다. 재판이 마지막 단계에 접어들면서 은하의 행동이 미묘하게 변화했다. 그녀는 여전히 말을 하지 않았지만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는 것 같았다. 대신 그녀의 눈빛에는 특별한 결심이 깃들어 있었다. 하루도 이전과는 다른 모습을 보였다. 그는 더 이상 수동적으로 경계하지 않았다. 대신 마치 무언가를 기다리는 것처럼 보였다. 검사팀은 PC방의 감시 시스템이 단순한 개인의 범죄가 아닌 더 큰 조직의 일부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시스템은 너무나 정교했고 그 운영 방식은 전문적이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중심에는 법원 내부에 누군가가 있었다. 마지막 공판을 하루 앞둔 밤, 은하는 처음으로 자신의 침대에서 나와 하루의 옆에서 잠들었다. 그녀의 작은 손은 하루의 흉터를 붙잡고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마치 오랫동안 숨겨져 있던 비밀이 드디어 모습을 드러내려는 것처럼 법원의 오래된 시계탑이 울리기 시작했다. 마지막 공판이 시작되기 직전 법원은 이상한 긴장감에 휩싸여 있었다. 은하와 하루가 도착했을 때 모든 것이 평소와 달랐다. 은하의 눈빛에는 전에 없던 단단함이 있었고 하루는 마치 중요한 임무를 수행하는 군인처럼 걸었다. 법정에 들어서자마자 하루는 갑자기 멈춰섰다. 그의 시선은 방청석 구석에 고정되었다. 그곳에는 평범한 법원 직원처럼 보이는 남자가 앉아 있었다. 하지만 은하의 반응은 즉각적이었다. 그녀의 손가락이 하루의 흉터를 스쳤고 그것은 마치 신호와 같았다. 그 순간 법원의 전자 시스템이 갑자기 오작동을 일으켰다. 스크린은 깜빡거렸고 보안 카메라가 꺼졌다. 하지만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검사팀은 이미 이런 상황을 예상하고 있었다. 그들은 며칠 전부터 백업 시스템을 준비해 두었다.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그 법원 직원이 조용히 자리를 떠나려 했다. 하지만 하루가 그의 앞을 가로막았다. 은하는 처음으로 몸을 움직여 그 남자를 가리켰다. 그리고 놀랍게도 4개월 만에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저 사람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분명했다. 법정은 순식간에 침묵에 빠졌다. 그 남자는 법원의 IT 보안 책임자였다. 서민준의 직속 상관이자 모든 전자 시스템의 관리자였다. 그리고
은하의 증언에 따르면 검은 장갑을 끼고 있던 또 다른 남자였다. 수사팀이 그의 사무실을 수색하자 모든 것이 명확해졌다. 숨겨진 하드 드라이브에서 수년간의 감시 기록이 발견되었다. 그는 법원의 시스템을 이용해 정교한 네트워크를 운영해왔다. 서민주는 단지 그의 부하였을 뿐이었다. 은하가 그들의 계획을 우연히 발견했을 때 그들은 그녀를 위협했다. 하지만 그들은 하루의 존재를 예상하지 못했다. 하루는 단순한 치료견이 아니었다. 그는 과거 특수수사대의 일원으로 인신매매 조직을 추적하다가 부상을 입었다. 그의 흉터는 그 시절의 증거였다. 법정은 다시 한번 은하의 목소리를 들었다. 이번에는 더 강하고 분명했다. 하루가 저를 지켜줬어요. 그리고 저도 하루를 지켜줄 거예요. 그녀의 침묵은 두려움이 아닌 선택이었다. 그녀는 증거가 모이고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기다렸다. 하루는 그녀의 계획을 이해하고 있었다. 그들의 특별한 신호는 단순한 교감이 아닌 정교한 의사소통 체계였다. 재판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마무리되었다. 서민주는 더 큰 조직의 일부였을 뿐이었고 진짜 주범은 법원 내부에 있었다. 은하의 용기와 하루의 충성심이 마침내 진실을 밝혀냈다. 그 후 은하는 다시 말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녀와 하루의 특별한 교감은 계속되었다. 그들은 여전히 서로를 이해했고 때로는 말없이도 대화했다. 그들의 유대는 단순한 우정을 넘어 서로를 지키고 보호하는 약속이 되었다. 마지막 재판이 끝난 후 은하는 하루의 흉터에 마지막으로 손을 얹었다. 이번에는 위험을 알리는 신호가 아닌 감사의 표시였다. 그들의 이야기는 침묵 속에서 시작되었지만 진실과 용기의 승리로 끝났다. 하루는 여전히 은하의 곁을 지켰고 그들의 특별한 유대는 계속되었다. 때때로 사람들은 공원에서 소녀와 개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짓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들만의 비밀스러운 대화를 나누는 듯한 모습이었다. 이야기의 끝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은하와 하루의 감동적인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았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더 들으시려면 왼쪽에 있는 특별 재생 목록을 확인해 주세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우리 채널을 구독하고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우리는 매일 삶의 복잡성을 탐구하는 독특한 이야기를 가져옵니다. 다음 콘텐츠도 놓치지 마세요. 댓글창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